일상을 예쁘게 기록하고 싶고 내 인스타 피드도 예쁘게 채우고 싶어서 큰맘 먹고 좋은 카메라 샀는데 막상 찍어보니 핸드폰 사진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면 그건 이렇게 찍고 싶다는 선택을 카메라에게 맡겨버렸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은 나의 선택지를 하나만 반영하는 것으로도 핸드폰 사진과 확연히 달라지는 설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문입니다. 요즘 주변에 아름아름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여전히 인스타에 나의 소중한 경험과 일상, 그리고 취향을 사진으로 남기시는 분들도 많고요. 생성형 AI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날 느꼈던 시선과 감각, 그리고 소중한 추억까지 AI가 대신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내 손으로 직접 남기는 기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왕 기록으로 남길 거라면 좀 더 예쁘게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구매했는데 뭐가 이렇게 버튼이 많은지, 매뉴얼북은 왜 이렇게 두꺼운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우셨죠? 그래서 결국 에이 모르겠다 하고 오토 모드로만 찍고 계셨다면 오늘 딱 이거 하나만 알아가세요. 전문가들도 가장 즐겨 사용한다는 조리개 우선 모드. 이것만 확실히 마스터하셔도 핸드폰으로 찍은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 사진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웃포커싱 효과에 대해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스타에서 보던 그 감성 사진들, 주인공은 선명하고 배경은 날아가는 그런 사진들이요. 대부분 이게 좋은 카메라 사는 이유가 될 때가 많거든요. 조리개 값을 조절해서 사진의 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내가 선택했다는 감각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걸 먼저 경험해 볼까요? 오늘 날씨가 꽤 맑아요. 빛이 강한 날이라 그림자 대비가 강해서 밝은 영역은 적정 노출보다 날아갈 수도 있겠어요. 적정 노출을 1스텝 정도 어둡게 세팅할 거예요. ISO는 자동으로 설정할 건데 최대값 마지노선을 세팅할 거예요. 셔터 스피드는 최저 한도를 125분의 1초보다 느려지지 않도록 세팅할 거고요. 그럼 오늘의 촬영 스팟으로 가보실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위기의 카페입니다. 우선 f2.8로 촬영해 봤어요. 편하게 중앙 초점으로 촬영했더니 가장 멀리 있는 벽면에 초점이 맞았네요. 양 사이드에 있는 테이블이 애매하게 뿌옇게 됐어요.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테이블까지 초점이 맞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보통 카페 인테리어 전경을 사진으로 남길 때는 F8에서 F14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전반적인 요소들이 골고루 다 선명하죠. 카페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디자인의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공간의 구조와 분위기를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다른 인테리어 요소들도 다 좋지만 이 하얀 벽에 초록빛 식물과 밤색 가구가 어우러진 조합이 마음에 들어서 클로즈업된 사진을 촬영해 봅니다. 두 장의 사진은 동일 환경에서 F값만 차이를 둔 사진이에요. 조리개 값을 F8 정도로 조인 사진은 앞쪽의 식물부터 뒤쪽의 벽면 패턴까지 전반적으로 또렷하죠. 반면 F2.8로 촬영한 사진은 식물의 잎만 또렷하고 나머지는 모두 흐릿합니다. 초점을 잡은 위치를 기준으로 초점이 맞는 영역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인스타에서 자주 보이던 꽤 많은 아웃포커싱된 감성 사진들이 이 조리개 값을 조절해서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치만 역시 카페 가서 열과 성의를 다해 찍게 되는 사진은 디저트 사진이잖아요. 우선은 아이뷰로 컵 샌드위치의 단면이 잘 보여지는 각도로 먼저 촬영해 봅니다. 디저트와 벽면의 공간이 꽤 멀리 떨어진 좌석에 앉았어요. 아웃포커싱을 효과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f2.8로 촬영된 사진은 주제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흐려지면서 배경이 싹 정리가 됐죠. 한눈에 메인 피사체로 시선이 움직이는 사진이에요. 이 디저트가 주인공이야! 라고 외치는 느낌이죠. 반면 F8 이상으로 촬영된 사진은 제 디저트 너머의 테이블까지 살짝 또렷해졌습니다. 아, 이 디저트를 어떤 환경에서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나 오늘 이런 공간에서 이런 디저트 먹었어 라고 일기를 쓰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항공뷰로 디저트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접시의 디자인, 테이블 질감, 커트러리까지 골고루 보여집니다. 조리개 값을 높이면 커피의 생크림 디테일부터 바닥에 납작하게 놓여있는 딸기 파이까지 또렷하네요. 반면 조리개 값을 낮춘 사진은 커피의 생크림과 딸기 파이 둘 중에 하나는 흐려져요. 이 디저트 한 상에서도 얼마만큼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어요. 인테리어 사진은 조리개를 무조건 조이고 디저트 사진은 조리개를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조리개 값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사진에 나의 의도를 담을 수 있답니다. 지금 뭔진 모르겠지만 하라는 대로 해본 이게 바로 사진가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모드 중에 하나인 조리개 우선 모드입니다. 이름은 어려운 것 같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오토 모드랑 거의 동일한데 조리개 값만큼은 내가 결정할 거야 라고 카메라에게 말해주는 모드예요. 그럼 조리개 값은 또 뭔데? 싶으실 거예요. 이 그림 많이들 보셨죠? 조리개 값 이야기하면 꼭 보게 되는 이미지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어요. 고양이 동공을 생각하면 된답니다. 고양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햇빛 좋은 창가에 있으면 고양이의 동공이 엄청 가늘어지죠. 반대로 밤이나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동그랗게 커지고요. 어두울 땐 빛이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딱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인 거죠.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숫자가 작을수록 구멍이 커요. F1.4처럼 숫자가 작은 경우 밤의 고양이 눈처럼 빛을 폭포수처럼 받아들이는 상태이고 F16, F22처럼 숫자가 클수록 구멍이 작아요. 낮의 고양이 눈처럼 작은 구멍으로 적은 양의 빛을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까지는 아웃포커싱과 관련된 예시 사진들을 본 것 같은데 그거랑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게 상관이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맞아요. 아웃포커싱과 관련된 예시 사진들은 빛의 양을 조절한다기보다는 피사계 심도를 조절한 거라고 할 수 있죠. 피사계 심도와 밝기는 직접적인 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세트로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어요. 일종의 운명 공동체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심도를 얕게 가져가고 싶어서 조리개를 개방했더니 원치 않게 빛도 너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셔터 스피드와 ISO로 어두워지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거기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사계 심도를 이용해 사진의 의도를 결정하는 건 내 몫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어려운 건 카메라한테 알아서 해줘 라고 부탁하는 것이 조리개 우선 모드예요. 물론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완벽하게 나의 의도를 담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사용자가 직접 세팅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다만 스튜디오에서 조명을 이용해 고정된 빛으로 촬영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빛의 조건이 쉽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빠르게 많은 사진을 촬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들도 사진의 느낌을 결정하는 심도만 직접 결정하고 나머지 요소는 카메라에게 맡기는 선택을 하기도 해요. 카메라가 똑똑해서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지만 사실 카메라는 우리가 무엇을 예쁘다고 느끼는지 몰라요. 그걸 알려주는 첫걸음이 바로 조리개를 조절하는 나의 손가락인 거죠. 어려운 이론은 일단 접어두고 오늘 당장 카메라를 들고 카페나 공원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조리개 숫자만 바꿔가면서 같은 대상을 2번 찍어보는 거예요. 배경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아마 사진 찍는 게 훨씬 더 즐거워질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록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쁜 하루 담으세요. 안녕.